보자. 자, 거기 보시면 이거 한번 해볼게요. 거기 전기화 보겠습니다. 이제 일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면 거기 이제 1 황산구리 수용에 철판을 담그는 일어나는 변화, 이걸 이제 바로 도금이라고 하는 건데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여기서 이제 하나하나 생각해 볼 문제는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우선 첫 번째 일, 이온화 경향성이라고 있죠. 자, 여기 관련되어 있는 그 금속 중에 여기는 철이 있고 여기는 구리가 있어요. 그렇죠? 철, 구리 보이세요? 네? 철, 구리. 그럼 철하고 구리 중엔 누가 이온화 경향성이 더 크다라고 해요, 보통? 철, 구리. 그래서 뭐 아마 여러분들이 뭐 외우고 있는 게 있을 거예요. 뭐 크카카카 뭐 이런 거 외우고 있는 게 있을 건데 뭐 그거 어느 정도 활용하면 되는데요. 보통은 이제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자, 잘 봐요. 여기서 이온화라고 하는 건 무슨 이온화예요? 무슨 이온화? 전자를 잃는다. 무슨 이온화예요? 바로 양이요. 양이온화죠. 그리고 어디서의 양이온화? 그렇지. 형춘. 박수. 바로 여기서의 이온화는 인더 무르예요. 물 속에서. 그래서 이 이온화 경향성은 그래서 물 속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주기율표 상에서 나타나는 원소의 이온화 에너지와는 정확하게 일치할까요? 달라질까요? 이온화 에너지 순서와는 다릅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이온화 에너지는 어디서 측정된 거예요? 이온화 에너지는 원소의 이온화 에너지, 주기율표 상에서 뭐 아래로 내려갈수록 이온화이 작아지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온화 에너지 커진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바로 기체상에서 측정된 거예요.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는 기체상에서 측정된 거고 얘는 물속에서 측정된 거기 때문에 그 이온하고 이 이온화는 다른 거야. 알겠죠? 아주 달라.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는 크카카카가 좋은데 여기서 이제 평소에 알아두면 좋은 게 뭐냐면 바로 귀금속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 무슨 속? 귀금속. 그렇죠? 귀금속. 자, 귀금속 누구 얘기하는 거야? 바로 금, 그 다음에 백금, 은, 이런 것 등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금, 백금, 은이라고 하는 그 귀금속의 특징은 뭐야? 매우 반응성이 작다. 그렇지. 얘네들은 반응성이 매우 작다. 자,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반응성이란 무슨 반응성을 뜻할까? 전자를 잃는다. 그렇지. 바로 양이온이 되는 반응을 뜻하는 거야. 그래서 금과 은과 백금은 양이온이 잘 된다, 잘 안 된다? 잘 안 된다. 그런데 이때 이 귀금속에 지금은 금, 백금, 은만 들어가지만 우리나라가 못 살 때는 모두 귀금속에 들어갔어. 바로 구리도 여기에 들어갔어. 요즘은 귀금속을 이렇게 구리를 귀금속이라 할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가 못 살 때는 그 구리도 귀금속에 넣어줬어.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왜 예를 들면은 왜 그거 뭐 누구랑 결혼하자 할 때 반지 주잖아. 반지.
예, 반지를 그려서 요즘은 당연히 뭐 금이나 백금에 이게 다이아몬드 널게 돼 있는 거를 막 주고받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 우리나라 못 살 때는 무슨 반지 줬다? 구리 반지 줬어요, 진짜로. 정말이에요. 진짜 구리다. 정말이에요. 구리다고요? 그래요? 아니 뭐 이렇게 물질적인 거예요? 뭐 없으면 없는 대로 살 수 있는 거죠, 의원아? 구리 반지 진짜 구리다. 이 라임을 알겠습니다. 네. 한심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저기 고압선 있잖아요. 고압선. 이제 산하고 산에 연결되어 있는 송전선 있잖아요. 그 선이 구리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구리 송전선이 이게 꽤 무게가 나가겠어요, 안 나가겠어요? 꽤 나가겠죠. 그거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 줄 아세요? 100만 원. 엄청 비싸. 네, 1m당 1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10만 원이면 심각하게 큰 돈은 아니지만 10만 원이면 꽤 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래서 도선 구리선 100m 잘라가면 얼마란 얘기예요? 100m 잘라가면 그러니까 그 뭐야 이렇게 1m당 10m니까 이게 1m당 10만 원이니까 10m 하면은 100만 원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10m만 딱 잘라가지고 고물상 들고 가면 어떻게 돼? 100만 원이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 왜 파지 들고 고물상 가면 돈 주는 거 알죠? 빈병도 돈 주는 거 알죠? 근데 그 금속도 돈이랑 바꿀 수 있어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왜 97년에 IMF 위기가 왔다 이런 얘기 한 적 있죠? 그 IMF는 미국이 우리나라를 수탈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우리나라의 자본을 다 빼간 건데, 그러니까 미국 보고 좋은 나라라고 하면 안 돼. 하여튼 이제 미국이 우리나라의 돈을 다 빼간 그게 IMF인데, 그때 사람들 막 자살하고 막 굶어 죽고 막 그랬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목숨 걸고 송전선 위에 올라가서 그거 잘라가지고 그 보험사에서 팔았어요, 사람들. 진짜로. 정말이에요. 그래서 그 감전 될 거 감안하고 가서 이제 그 잘라갖고 고물상에 팔고 막 그랬어요. 왜냐면 없는데 갑자기 100만 원 정도 생기면 꽤 큰 돈이죠. 꽤 큰 돈이죠. 이게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예. 그래서 그렇게 했던 게 구리야. 그러면 그 생각을 안다면 이온화 경향성을 굳이 모른다 하더라도 누가 양이온이 된다는 거야? 철이 양이온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어요? 그러니까는 귀금속은 반응을 잘 안 하니까 나머지 금속이 반응을 할 수밖에 없지. 자, 그리고 이때 두 번째 SO4E-. 자, SO4E-를 왜 얘기를 하냐면, 자, CuSO4가 물속에 들어가서 지금 AQ라고 돼 있으니까 얘는 물에 잘 녹아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구리 이가 플러스 양이온하고 SO4E- 음이온이 있는데, 이 SO4E- 혹은 NO3- 혹은 CO3 3-, 아니 CO3 2-, 혹은 또 잘 안 나오진 않지만 PO4 3-, 요런 등의 원자단 음이온은 전기화학 반응에서 구형꾼입니다. 자, 구경꾼이라는 얘기는 산화환원 반응 한 개 안 한다는 얘기야. 안 한다. 이유가 있는데 그냥 외웁시다. 알겠죠? 그래서 SO4E- NO, 근데 보통 가장 흔하게 많이 나오는 건 이 두 개야. SO4E-하고 NO3-. 이유는 얘네들은 금속이란 침전을 잘 이루거든요. 그래서 침전을 이뤄서 좀 잘 안 쓸 수도 있는데, 이 둘은 금속이랑 침전을 안 이루는 경우들이 좀 많기 때문에 이런 녀석들이 주로 전기화학 반응에서 구경꾼 음이온으로 잘 쓰여요. 아시겠죠? 즉 음이온의 반응성을 완전 배제하고 싶다라고 할 때 쓰는 음이온이 두 개다라는 걸 꼭 기억하면 돼. 그러면 여기에 CuSO4라고 딱 나오는 순간 전기화학 반응이면 SO4는 그냥 없는 거야. 알겠죠? 없는 거 알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자, 그럼 이때 여기서 3 여기 떴을까? 3 반쪽 반응 반쪽 반응 하지 마. 관련 반응 1 산화. 자, 아시다시피 산화는 전자를 잃는 거야, 전자를 얻는 거야? 전자를
잃는 거.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철하고 구리 중 누가 전자를 잃어? 바로 철이 이렇게 전자를 잃겠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이때 철이 이가 플러스가 떨어져 나오면서 전자는 몇 개가 떨어져 나오겠어? 2개가 떨어져 나오겠죠? 자, 철의 경우는 사실 철 3가도 있긴 있어요. 근데 철 3가는 이게 이제 좀 귀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철 3가는 좀 귀하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는 문제에서 특별히 언급하지 않는 이상은 철 3가는 굳이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알겠죠? 보통은 철 2가가 보통이다. 자, 그러면 산화 반응하고 반드시 누가 동시에 일어나야 되죠? 환원이 동시에 일어나야 되죠. 자, 환원은 전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전자를 얻는 거죠. 자, 그러면 전자를 누가 얻을 수 있느냐? 바로 구리 이가 플러스가 저기서 그러니까 구리 이가 플러스가 전자를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가 전자를 받아들여서 구리 솔리드로 석출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알겠죠? 그리고 이때 꼭 기억해야 되는 거 요거 바로 전하량 보존이 항상 성립해야 됩니다. 전하량 보존이 성립해야 된다는 얘기는 바로 산화하고 환원되는 전자 개수가 어떻게 돼야 돼? 반드시 일치돼야 된다. 알겠죠? 그러면 세 번째 전체 반응은 이 두 개를 쪼르륵 다 더해 주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알겠죠? 자, 그러면 이따 여기 쉴게요. 여기 쉰다. 그래서 네 번째 지금은 철판 위에 구리가 도금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 자, 여기에 CuSO4가 AQ라고 썼으니까 물에 잘 녹아있다고 했죠. 그럼 여기에 쿨이 2 플러스 SO4 2 마이너스 쿨이 2 플러스 SO4 2 마이너스 그냥 녹아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알겠죠? 자, 근데 이때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 여기에 있는 철 원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철 원자가 있죠. 그럼 이 철 원자가 어떻게 될 수 있냐면 바로 짜잔 하고 수용액 중으로 떨어져 나오면서 얘가 철 2 플러스로 수용액 중에 녹아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 있는 구리 2 플러스 있죠. 얘가 이쪽으로 접근을 해요. 그러면서 여기에 짜잔 하고 구리 0가로 표면에 석출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런 모습을 유지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이 논리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고
뭐냐면 철 원자 하나가 물속으로 녹아 들어오면 구리 원자가 하나가 어떻게 되겠어요? 요 표면에 쫙 들러붙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네. 그럼 이때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자, 도금이라는 말은 알죠? 도금이라는 말은 그래서 철이 녹아 나오고 구리가 떨어져 들어간다.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짜잔. 극판의 질량은 계속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계속 어떻게 될 거냐면 증가하면 어떻게 될 거냐면 질량 극판이 계속 증가하겠죠. 왜요? 왜 그래요? 바로 그렇죠. 원자량 비교를 하면 되는 거죠. 원자량 비교를 보면 저기에 있는 구리하고 철 중 원자량이 누가 조금 더 커요? 조금 더가 아니고 구리가 더 크죠? 구리가 원자량이 더 큽니다. 왜냐면 원자 번호가 더 크니까요. 원자 번호 크면 뭐 항상 맞는 건 아닌데 원자 번호 크면 보통 원자량 더 크죠. 알겠죠? 그래서 철이 몇 번이죠? 스티브크 망페 26번, 구리가 29번, 스티브크 망페 코니 쿠 29번. 알겠죠? 그래서 26번, 29번이니까 원자량이 구리가 조금 더 크거든. 그러면 딱 하나 떨어지면 하나 붙기 때문에 좀 가벼운 게 떨어지면 약간 무거운 게 붙는 거예요. 그럼 전체적으로는 나중에 저울에 재면 약간 질량이 증가하겠죠.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리고 그 질량의 이 변한 정도로부터 사실은 뭐도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면몰에 구리나 철이 반응했는지도 사실은 질량으로부터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아시겠어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실험하기 전에 철판의 질량을 재면 순수한 철일 거 아니에요. 근데 딱 실험 끝나고 철판 딱 재면 철판에 구리가 도금된 질량일 거 아니에요. 그럼 질량이 약간 증가하겠죠. 그 질량이 뭐의 차이겠어요? 요 둘의 빼기의 차이일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만큼 약간 늘어날 거라고. 알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거기 뭐 화학전지, 볼타전지 설명이 있는데 이거 뭐 충분히 읽어보시고 알겠죠? 여기까지 다 설명하면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그래서 볼타전지, 다니엘전지 구성 시험에 나올 거고요. 기억 잘 하시고 실용전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따지고 들어가면 할 거 되게 많거든요. 할 게 되게 많은데 학교 선생님이 뭐 장단점만 말씀하라고 했으니까 기억하시고 거기 납축전지라고 하는 거 있죠. 납축전지 보이세요? 3페이지에 납축전지 찾았습니까? 더 자세한 강의는 내 강의에 있습니다만 그 이 납축전지 같은 경우 사실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알겠죠? 되게 중요하거든요. 납축전지는 인간 세상에서 별로 안 써요. 억수로 많이 써요. 억수로 많이 써요. 알겠죠? 저기 지나가는 자동차가 다 하나씩 들고 있어요. 알겠죠? 예, 전기 자동차는 리튬 아이온 배터리인데 전기 자동차 말고 그냥 휘발유로 가는 기름으로 가는 차 있죠? 기름으로 가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차는 납축전지를 다 하나씩 들고 있어요. 알겠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납축전지를 가장 많이 만드는 나라가 어디예요? 우리나라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BMW, 아우디, 벤츠에 납품되는 모든 납축전지는 다 어디 거예요? 다 우리나라 겁니다. 알겠어요? 네, 바로 저 SK하고 저기다 뭐냐면 SK하고 LG 겁니다. 알겠죠? 그다음에 저기 뭐 테슬라에 납품되는 저 리튬 아이온 배터리도 다 어디 겁니까? 다 우리나라 겁니다. 알겠죠? 다 우리나라 알겠죠? 전 세계 모든 자동차의 배터리는 리튬 배터리건 납축전지건 다 우리나라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독일이 차를 한 대를 팔아도 그 중에 일부는 우리나라에 와요. 알겠죠? 네, 하여튼 그렇다. 알겠죠? 네, 하여튼 그렇다. 근데 일본 차만 배터리를 어떤 걸 쓴다? 일본 차만? 일본 차만 배터리를 일제를 씁니다. 그래서 일본 차 성능이 좋다 안 좋다? 존나 떨어집니다. 일본 차 요즘 성능 개 조시해요. 알겠죠? 진짜 안 좋아요. 알겠죠? 네. 네, 요즘 정말이에요. 요즘 진짜 엄청 안 좋아요. 옛날에 지금 거의 일본 지금 거의 뭐지? 혼다 자동차는 거의 부도 직전이고요. 그 다음에 저기 도요타만 거의 살아남아 있는 도요타마저 망하면 일본은 망하는 거예요. 예, 도요타마저 망하면 일본 진짜 완전 망하는 거예요. 도요타가 그 유명한 그 렉서스 알죠? 렉서스. 렉서스 몰라요? 렉서스? 왜 그 차 중에 약간 좀 예쁘게 생기고 L 써 있는 차 있잖아요. 돌아다니는 중에 좀 우리나라 점유율 많이 떨어지긴 해. L 써 있는 일본 차 중에 제일 고급차가 렉서스거든요. 그게 우리나라 좀 돌아다니긴 하는데 이렇게 정의로 과장도 렉서스 쓰긴 하는데 사실은 일본 차 쓰면 안 되죠.
내 동생이요. 네, 잠깐. 네. 하여튼 그렇다. 네. 자, 그래서 납축전제 이거 기억하시고 이 납축전지 잠깐 한번 보시면 잘 봐요. 여기 준다. 준다. 납축전진 중에서 내가 약간 설명을 드리면 거기 이제 그 교재 C라고 하고 이제 납축전지라고 있죠. 그래서 얘는 원래 이름이 리드, 애시드, 스토리지, 배터리인데 얘는 우선 그 생각을 할 게 그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의 의미는 바로 이제 충전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어떤 말이 있냐면 이 방전 과정, 반전 과정, 반쪽 반응, 충전 과정 반응 이게 나와 있을 거예요. 보이시죠? 방전 과정, 그러니까 방전이라고 하는 건 그 전기가 나오는 거예요, 전기가 필요한 거예요. 방전은 말 그대로 방자가 이제 나오다, 방출, 전은 전기, 알겠죠? 그래서 전기 에너지를 방출한다 라는 뜻인 거예요. 전기 에너지.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 첫 번째 1 산화 반응. 자, 그래서 산화 반응이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1 알자 한번 써볼게요. 알자 반응이 어떻게 되냐면 산화 반응에서 이렇게 됩니다. PB 0가가 PB 2 플러스가 되면서 전자를 내어놓습니다. PB 0가가 PB 2 플러스가 되면서 전자를 내어놓는 게 알자 반응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이 산화 반응이 일어나는 전극이 요것이 마이너스 극이 됩니다. 마이너스 극이다. 왜 산화 반응이 일어나는 쪽이 방전 과정에서 마이너스 극이냐면 이런 식으로 전자를 생산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자를 생산하는 극이 배터리에서 항상 마이너스 극이야. 알겠죠? 아시다시피 여러분 잘 봐요. 그냥 이런 상업적인 배터리에서 우리가 이렇게 도선에 배터리를 연결하면 어디를 플러스 극, 어디를 마이너스 극이라고 해요. 여기를 플러스 극, 여기를 마이너스 극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플러스 극에서 우리는 전류가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죠. 맞아요? 물리 시간에 이렇게 배웠을 거 아니에요. 보통 우리의 그 마트에서 사면 살 수 있는 이 배터리가 플러스 극에 전류가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마이너스 극에서 뭐가 나가는 거예요? 전자가 방출되는 거죠. 실제로는 무슨 말 알겠죠? 전자를 방출하는 걸 무슨 극이라고 한다고요? 마이너스 극. 전자를 없던 전자가 생기죠. 없던 전자가 생기니까 전자를 생산하고 전자를 방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마이너스 극이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근데 이때 이 산화 반응에 자 이게 됐죠? 준다. 이거는 중학교 물리 시간에 나오는 거죠. 이거 나오죠. 자, 근데 이때 여기서 이 실제 반응이 어떻게 되는 거냐? 바로 봐. PB 솔리드 더하기 SO4 E-가 PB SO4 솔리드 요렇게. 자, 이것의 의미가 뭐냐면 바로 봐. PB2 플러스는 주로 SO4 E 마이너스와 앙금을 형성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의미는 그냥 0가가 2 플러스가 돼서 정자를 생성하는 게 맞는데 애석하게도 난이가는 우리 지구에서 주로 어떤 걸로 존재한다? 주로 어떤 걸로 존재하냐면 PbSO4로 존재하는 거예요. 앙금 형태로. 그럼 생각을 해봐라. 자, 여러분들이 상품을 설계해야 되는 엔지니어야. 그래서 엔지니어.
그럼 엔지니어 입장에서 상품을 만들 때 당연히 원재료 값이 비싼 걸 가져다가 상품을 만들겠어? 원재료 값이 싼 걸 가져다가 상품을 만들겠어? 당연히 원재료 값이 싼 걸 가지고 상품을 만들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원재료 값이 싼 거는 우리 지구에 귀한 거야? 우리 지구에 흔한 거야? 우리 지구에 흔한 거겠지. 바로 납이가 플러스가 우리 지구에서 가장 흔한 꼴이 PbSO4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져다가 배터리를 만들다 보니 단쪽 반응식을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는 거란 말이야. 알겠죠? 알짜는 이건데 실용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일종의 돈, 자본의 문제 때문에 알짜 반응식이 실제 반응식으로 바뀌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납이가가 만들어낼 수 있는 많은 화합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지구에 가장 흔한 납이가가 이거라서 요거를 토대로 실제 반응이 작성된 거라는 얘기. 철저하게 여기서 여기까지는 돈 때문인 거야. 돈. 알겠어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여기 원재료 값을 아끼기 위해서 실제 반응식을 이걸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해는 이렇게 하고 아, 돈 때문에 이걸 쓰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알겠죠? 그 다음 산화에 쓰니까 뭐? 환원. 지금 여기 준다. 자, 두 번째 이 환원 반응의 알짜는 어떻게 되냐면 묘하게도 이렇게 됩니다. 자, 당연히 산화 반응이 마이너스 극이면 환원 반응이 무슨 극 되겠어요? 이게 당연히 플러스 극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환원이 되느냐? 납 4가 플러스가 전자를 받아서 납 2가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 알겠죠? 저게 나타나는 이 반응에서 알짜 반응입니다. 알겠죠? 그런데 이게 실제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바로 PbO2 솔리드. 그 다음 PbSO4 솔리드. 요렇게. 잠깐 떨어뜨릴까? 아, 그러니까 이 정도.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자, 그냥 여기 전자는 그대로 적을게요. 자, 의미상 뭘 할 수 있냐면, 얘가 이거고, 얘가 이런 거라는 거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전자도 그대로고, 알겠죠? 자, 이렇게 쓴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있는 PbO2 있죠? 요거. PbO2. 제가 뭐냐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납 사가의 유일한 형태예요. 납은 사가 플러스로 존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 지구에서 납 사가는 오직 PbO2 형태로만 발견돼요. 다른 건 있지도 않아. 알겠죠? 그럼 당연히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상품 개발자는 납 사가로 뭘 쓸 수밖에 없겠어? PbO2를 쓸 수밖에 없는 거야.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에 있는 납이가는 뭐가 싸다? 납이가는 지구상에서 뭐가 싸다? PbSO4가 싼 거고. 알겠죠? 그래서 이게 대신 이거 쓴 거야. 그래서 원래 아이디어는 이건데 그럼 얘가 싼 게 뭐가 있지? 아, 이거다. 그럼 얘는 뭐 싸고 자시고 하는 이거밖에 없다. 쓰는 거야.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런 다음에 양쪽의 반응식을 맞출게. 자, 어떻게 맞추느냐? 잘 봐. 우선 SO4. SO4는 산화환원 반응 한다 그랬어, 안 한다 그랬어? SO4 이마이너스는 산화환원 반응 절대 안 한다고 했지. 그럼 SO4 이마이너스는 산화건 환원이건 그 모양이 변하겠어, 안 변하겠어? 절대 안 변하겠지. 절대 안 변하니까 여기 SO4 있는데 여기는 SO4 없지. 그럼 여기다 SO4를 더해. 무슨 말 알겠죠? 여기 SO4를 더해. 알겠죠? 그 다음 여기 산소 있지? 근데 여기 추가적인 산소 있어 없어? 없지. 산소 개수만큼 뭘 더해? 물을 몇 개 더해? 산소가 2개니까 물을 몇 개 더해야 되겠어? 물을 2개 더하는 거야. 무슨 말 알겠죠? 그 다음 여기 수소 몇 개 있어? 근데 여기 몇 개 있어? 없지. 그러면 4H 플러스를 쓰면 전체 반응식이 나온다고.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반응식을 외울 필요가 없다고. 알겠어요? 상황을 이해하면 만들어낼 수가 있다고.
사실은 여기 있는 실용전지 있죠. 실용전지 모두 다 외우는 게 아니에요. 외우는 게 아니고요. 상황을 이해하면 다 만들어낼 수 있어요. 알겠죠?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상황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만들어낼 수 있는데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안 해줬겠지.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황 이해가 되죠? 상황 이해가 되니까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다고요. 알겠죠? 그럼 이때 전체 반응식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전체 환원 반응 3 전체 자 전체 반응에 자 1 알자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로 납 2가하고 납 4가가 반응을 해서 납 0가하고 납 4가가 반응해서 납 2가 플러스 2개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이해하겠어요? 그러니까 알짜 반응만 보면 되게 복잡한 반응이에요? 단순한 반응이에요? 알짜 반응만 보면 되게 단순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 세상에 존재하는 꼴들인 요 반응하고 요 반응 두 개를 더하면 실제 전체 반응은 이렇게 되는 거죠. 납 솔리드에 PbO2 솔리드가 더해서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황산 하고 4H 플러스에 SO4 E-가 더해져서 두 개의 PbSO4 솔리드가 되고 EH2가 되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맞나? 맞나? 이게 전체 반응이야. 그래서 전체 반응만 보면 되게 정신이 없어요. 알겠죠? 전체 반응 이 뭐 납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정신이 없는데 알짜로 보면 이건 거야. 알겠죠? 그래서 상황을 이해하면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냥 외우려고 하면 답답했을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납축 전지는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거 지금 내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다음 네? 뭐라고? 자, 지금 몇 시죠? 20분이에요. 벌써 20분이에요? 알겠습니다. 그거 했어요? 지금 걱정이 되는 게 그거 리튬 이게 잠깐 페이지를 넘기면 여러분 그 과정에서 6페이지 보면 물의 전기분해 했어요? 물이 전기분해 했어요? 억수로 중요한데. 그 다음에 7페이지에 수소 연료전지 했어요? 장단점이요? 이거 장난인데 H2O가 나오기 때문에 환경적이고 에너지 효율이 근데 쌤도 그거 잘 모른다고 해가지고 선생님이 잘 모른다는 거예요. 침전지 아직 개발이 덜 돼가지고 열심히 자료를 찾아봤는데 줄 나왔다. 그래서 나도 잘 모르지만 대충 네, 내가 듣기에는 선생님 스스로가 잘 모른다는 말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침전지는 아직 기밀이 많잖아요. 삼성 이런데. 근데 이 원리는요 1970년대 개발된 거예요. 논문 다 있고요. 원리는 다 알려져 있어요. 원리는 알려져 있고 세부적인 테크닉의 문제일 뿐인 거지 원리적으로 개발 안 된 무슨 리튬 아이온 배터리가 2000년도에 노벨상에 나왔는데 노벨상에 나온 재료를 사람들이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이 2000년도에 노벨상 받은 주제예요. 노벨상 받은 거기 때문에 노벨상을 받은 주제는 전 세계 모두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에서 개발하는 건 그 중에 약간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기술적인 아주 테크닉적인 문제의 비밀을 갖고 있다는 거지. 원리는 전 세계인이 모두 다 알고 있는 게 수소 연료전지예요. 됐고 그다음 한 장 넘겨서 거기 보시면 8페이지에 8페이지 찾아서 8페이지에 물로부터 수소를 얻는 방법 찾았어요? 물로부터 수소를 얻는 방법 요거 2000년 여러분 학교 기출문제 이게 나오거든요. 봤어요. 이게 나오거든요. 이거 수업 시간 했어요? 했어요. 했어요? 나 정답? 거의 안 됩니다. 안 했다고요? 안 했어. 안 했다고요? 진짜 선생님이 거의 넘어갔다 해가지고. 넘어가야 돼, 안 이거. 했어. 그래요? 화장실 뭐 이거 대충 보고 세울 수 있겠지 하고 넘어가졌어. 혹시 이거 시험문제 낸다고 대충 보고 알 수 있겠지?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네.
그거 화학 평행 전까지 나갔어 갖고 내가 강의를 보내주는 게 어떤가 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예. 근데 그거 그 반 애들 중에서 화학 경시 들을 애들 있죠? 없나요? 이거 모르겠어요. 내일 네. 그래서 지금 우리 문일센터 나오면 네. 의논해보셔가지고 우리 근데 만약 추가로 뭐 할 수 있으면은 이거 좀 해보시고 아니면 안 되면 뭐 우리 그냥 잘 찍어놓으신 영상이 네.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뭐 아무튼 좀 이쁘게 예, 알겠습니다. 예. 의논 좀 해주시고 예, 센터장하고 결정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어이, 됐다. 자, 앉으세요. 내일 안 올 사람들도 있으니까 우선 자, 요거는 그 산염기 문제 중에서 이제 적정 산하고 염기 섞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문제가 주로 들어있거든요. 요게 호목 3. 이거 한 얼마 만에 다 쓸 수 있을까요? 그냥 최대한 밀어붙여서 풀어보세요. 최대한 밀어붙여서. 해설지에 답지 다 있으니까 그거 풀어보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전기화학인데 전기화학 호목 1은요. 호목 1은 주로 뭐가 있냐면 아주 기초적인 산화원원 반응식 맞추는 게 있어요. 알겠죠? 산화원원 반응식. 자, 이거 산화원원 반응식 맞추는 문제고요. 산화원원 반응식 만드는 문제. 산화원원 반응식 맞추는 문제. 내일 조금 더 해보긴 할게요. 그 다음에 호목 3가 있는데 호목 3는 지금 하고 있는 실용 배터리 있죠. 실용 배터리가 들어있는 문제 알겠죠? 그래서 실용 배터리 관련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 자, 요거는 속도론 문제. 속도론 옛날에 줬는데 혹시 종이 필요한 사람 있을까 봐 드리는 거예요. 이건 속도론 문제. 너무 많아. 자, 그다음 얘는 여러분 학교 통과 기출이에요. 통과 기출. 네, 3개년 통과 기출을 드릴게요. 네, 3개년 통과 기출이고요. 하나, 둘, 셋. 3개년 통과 기출. 아니 생각한 건인데. 자, 3개년 통과 기출. 그 다음 자, 이건 화투 기출. 자, 그리고 학교 시험이 그 수요일이라고 했죠. 내가 그 화요일까지는 이렇게 화요일 날 주로 질문을 받을 수 있거든요. 문제 풀다가 어려운 거 있으면 그 계속 카톡에 남겨야겠죠. 그럼 내가 최대한 그거 화요일까지 내가 여러분 문제 질문하는 거 답변해 드릴게요. 알겠죠? 예? 알겠죠? 예. 그럼 오늘까지. 내일 올 사람 오시고요. 내일 올 사람 꼭 오세요. 알겠죠? 많으니까 내일 꼭 오시고 추가적으로 설명 좀 들으세요. 전기화학 내일 좀 더 하겠습니다. 내일 전기화학하고 속도론 문제 하나 정도 풀어볼게요. 네. 그럼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저 오토카 아닙니까 이거? 그건